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오늘은 소카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타볼 차는 기아의 더 뉴 레이입니다. 사실 뭐 레이 이름이 더 뉴 레이라고는 하는데 이전 레이도 이름은 더 뉴 레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부분 변경이 돼서 새로 출시된 모델인 만큼 다른 점이 조금씩은 있어서 한번 촬영을 해보러 나왔고요. 이게 레이라는 차가 사실 11년도에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풀체인지를 벌써 한 번 이상은 해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풀체인지는 안 하고 지금껏 계속 부분 변경만 해오고 있습니다. 08년에 출시해가지고 아직까지 페이스리프트만 하고 있는 모하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풀체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전체적인 외형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박스카기도 하고 경차라는 규격의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뭐 차 크기를 키울 수도 없고요. 사실상 뭐 페이스리프트고 풀체인지가 아니라 보니까 차 크기를 뭐 줄였다 늘렸다 뭐 하기도 어려운 차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외형적인 변화는 조금 있어요. 당장 이제 헤드라이트 형상부터가 좀 다르고 그릴도 완전히 막혀 있죠. 지난번 차도 막혀는 있었는데 그릴 형상이 조금은 다릅니다. 기아차 특유의 그 호랑이 코라 그러죠. 그런 그릴 이제 윤곽 같은 거는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별개로 형상 자체는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뭐 거의 그대로예요. 측면은 뭐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 후면부 테일램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도 새로 좀 포인트가 들어있죠. 여기저기 지금. 그리고 뭐 가운데 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도 그렇고 외형적인 변화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크게 막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휠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완전 깡통휠은 아닌 것 같아요. 스테일휠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타이어는 지금 14인치 타이어고요. 165에 60 14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운전석 쪽 먼저 좀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고요. 뭐 지난번 레이랑 그게 별달리 다를 게 없어요. 뭐 운전석 지금 도어 트림 쪽도 다 그렇고 하단부에 이제 공간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는 제일 낮은 트림이 직물 시트예요. 스탠다드였나? 그게 이제 직물 시트인데 직물 시트까지는 아니고 가죽 시트에 열선에다 통풍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옵션이 좀 들어간 거예요. 소카치고는 옵션이 나쁘진 않습니다. 꽤 옵션이 좀 이거저거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높이 조절 장치거든요. 깡통차는 요것도 안 들어가요. 이게 또 지금 옵션이 들어가서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조절은 다 뭐 전동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하는 거고요. 뭐 전동까지 바를 차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풋브레이크입니다. 요걸로 밟아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풀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페달은 그냥 일반적인 다 서스펜디드 페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높이 조절 장치 있고요. 이게 텔레스코픽이 되던가요? 텔레스코픽은 없네요. 텔레스코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거는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는 갔는데 막 뭐 기능이 막 많이 들을 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기아차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본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좀 다시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조수석도 뭐 별달리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운전석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지금 뭐 이런 쪽도 그렇고 하단부 공간도 그렇고 다 운전석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항상 그렇듯 시트는 뒤로 끝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한번 앉아 볼게요. 경차기는 해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끝까지 민 상태에서는 그래도 공간은 꽤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뭐 키가 작기는 해도 발이 그 막 짧아서 막 닿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 돼 있고요. 글로브박스 경차치고는 꽤 넉넉하죠. 양옆으로는 좀 좁습니다. 확실히 양옆으로는 좀 좁은데 공간 자체는 그래도 그렇게 막 작지는 않아요. 뭐 등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요 위쪽에도 뭔가 놓을 공간 같은 거 하나 있고요. 여기 전화기라든가 뭐 휴지라든가 물티슈 그런 거 좀 둘만한 공간은 여기도 조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센터 터널이라 그럴까요? 운전석 쪽에도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어떻게? 캐스퍼도 이거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기는 하죠. 이제 기어도 약간 위쪽에 있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다 들어 있고요. 옵션이 꽤 들어 있는 차예요, 확실히. 조수석도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이거 뭐 나중에도 얘기할 테지만은 이 위쪽 공간도 다 돼 있고요.
이게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죄다 뒷열이 그냥 뭐 스윙도어로 되어 있는데, 레이는 미니밴이 아닌데도 2열이 스윙도어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스윙도어로 되어 있어요. 간혹 이거를 뭐 전동으로 뭐 개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경차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이쪽은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공간이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시트가 1열이 이 뒤로 쭉 밀려서 그렇지 앞으로 쫙 당겨져 있으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좀 승하차 하기 전에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다든가 뭐 그런 분들 타고 내리기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 같은 데에서 쓰기도 상당히 좋은 차예요. 슬라이딩 도어로 뭐 고정 다 되고요. 슬라이딩 도어의 장점이 이제 뭐 문이 이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니까 뭐 좁은 공간에서 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은, 슬라이딩 도어 자체가 이제 열리는 그 뭐랄까요, 폭이 크다 보니까 승하차 공간 자체도 좀 많이 넓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은 이제 대신에 별로 특별할 거는 없어요. 앞쪽이랑 뭐 거의 동일한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죠. 뭐 아래쪽 공간 같은 것도 다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대망의 레이 2열입니다. 레이 2열 같은 경우에 이제 별명으로 막 레쿠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2열이 굉장히 넓거든요. 조금만 더 넓어 보이기는 하는데 앉아보면은 진짜 확 넓어요. 어지간한 뭐 준중형 SUV 그 정도 급은 나오고도 남습니다. 투싼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체감상 뭐가 경차라는 선입견이 박혀서 그런지 굉장히 더 넉넉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물론 뭐 실제로 넓을지 아닐지는 물론 뭐 재봐야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뭐 팔뚝 같은 거 뭐 아예 하나가 다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엄청 넉넉하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앞에 1열 의자가 앞쪽으로 좀 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좁다라고 얘기할 거는 절대 아닙니다. 2열 공간 레이 정도면은 진짜 경차치고는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1열 의자가 뒤로 끝까지 와 있는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죠. 이렇게 앉아도 뭐 공간 나름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슬라이딩 도어다 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문 여는 것도 뭐 여기 달려 있고, 이게 지금 1열 의자가 뒤 끝까지 와가지고 가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열고 닫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의자에는 컵홀더가 여기 들어 있거든요. 컵홀더라고 해야 되나? 여튼 이제 수납 공간이 여기 있잖아요. 이 뭐 도어 손잡이도 그렇고 수납 공간이 여기 있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 때문에 저거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쪽에 좀 따로 빠져 있습니다. 컵홀더가 여기 있어요. 이게 더 좋을지 이게 더 좋을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구색은 맞춰져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그리고 레이가 이게 2열이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리클라이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SUV들, 그러니까 요즘 소형 SUV들도 다 2열 리클라이닝이 조금씩은 되잖아요. 뭐 일단 2단으로 해가지고 2단으로 되는데, 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본격적으로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지금 아예 서 있는 상태고요. 되게 많이 되죠. 보시면은 요 정도, 지금 이게 카메라로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진짜 큰 거거든요. 각도 차이가 생각보다. 근데 이 와중에 또 단수가 되게 이렇게 고정되고 되게 막 본격적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고정이 되는 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만 해서 이게 고정이 된 거죠. 여기서 또 한 단 내려서 여기 또 고정이 된 거고, 이것도 고정이 된 겁니다. 되게 뭐 여러 개가 있어요. 5개, 6개, 뭐 7개, 6개, 7개 그 정도 돼요. 단수가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다 눕히면은 또 은근히 편합니다.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은근히 앉아있을만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앞에 레그룸이 또 길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엉덩이를 앞으로 조금만 빼가지고 하면은 되게 좀 생각보다는 안락하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승차감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안락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등받이 각도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뭔가 진짜 탈 경차 수준이에요. 많이. 이게 뭐 센터 암레스트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게 뭐 시그니처까지 올라가면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구조상.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2열이 이게 센터 암레스트만 조금 아쉽지 있을 거는 다 있고, 뭐 이 각도도 괜찮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좀 볼 건데요. 이제 이 레이의 최대 단점 중 하나가 트렁크입니다. 여기가 아니지. 이쪽을 누르면은 올라가고요. 어떻게 보면은 레이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2열이 아까 제가 계속 막 엄청 넓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경차라는 규격 하에 캐스퍼나 모닝이나 레이나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게 2열이 그렇게 넓다면은 그 공간을 다 어디서 빼왔을까요? 트렁크죠. 그러다 보니까 모닝하고 비교해도 트렁크는 확실히 좀 좁아요. 근데 이게 뭐 이거 판때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줬네요. 이런 것도 있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돼 있네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하단 공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빼면 뭐가 있을까요? 될라나? 뭐 딱히 공간이 있을 만하진 않네요. 그냥 이게 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요 밑에 요만큼 남아는 있는데 이거는 버리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2열 폴딩도 되겠죠. 리클라이닝도 되는데 폴딩이 안 될 리가 없죠. 이렇게 접으면은 나름대로 공간은 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굳이 이런 게 필요했을까 싶기는 한데 뭐 무슨 용도로 있는 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어주는 건가 그냥? 굳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요 사이에도 뭐 끼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실내 등은 트렁크 등은 오른쪽에만 이렇게 알다마로 하나 박혀 있고요. 접으면은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글쎄요, 뭐 레이 가지고도 뭐 차박한다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를 캠핑카 비슷하게 개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볼 땐 이거는 뭐 차박용으로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예 전용 개조를 하면은 뭐 어떻게 가능은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일렬 의자까지 다 접은 상태에서 하는 거를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2열만 접은 거 가지고 뭐 어떻게 차박하는데 이용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2열은 접으면 요 정도 공간 나옵니다. 뭐 접으면은 꽤 그래도 뭐 부피 좀 있는 거 실을만하게 좀 커지기는 하네요. 전체적으로 운전석은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 여러모로 현대기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낮은 급, 뭐 깡통급부터 많이 쓰고 있는 디지털 계기판이죠. 뭐 보는 거와 같이 뭐 완전히 풀 디지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기능이 막 엄청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냥 뭐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밖에 없어요. 그냥 뭐 볼만한 거는 여러 개 있기는 한데 막 이것저것 많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뭐 기본적인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거만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기압은 나중에 켜지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영하 12도예요. 되게 춥습니다. 뭐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뭐 격하게 드라이빙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 원래 뭐 맨손 주의자인데 안 되겠어가지고 지금 장갑 낀 거거든요. 장갑을 꼈는데도 막 손이 시렵고 그래요. 뭐 지금 뭐 영하 12도 막 13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 제일 추운 날인데 이런 날에 또 저도 기어 나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돼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 이게 8인치일 겁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게 뭐 8인치가 요즘 기준으로는 막 큰 크게는 아니잖아요. 뭐 아직까지도 뭐 7인치도 쓰는 차가 있는 거를 감안하면 8인치라고 뭐 그렇게 뭐 작은 건 아닌데, 물론 뭐 요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12인치도 들어가는 마당에 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8인치 정도면 그냥 기본적인 크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차가 경차다 보니까 8인치 가지고도 나름 작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뭐 괜찮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레이가 예전부터 조금 특이했던 게 약간 좀 봉고차처럼 기어봉이 여기 약간 좀 위쪽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실내 공간 같은 거에 뭐 활용성 때문에 이렇게 꺼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게 위쪽에 있어 가지고 약간 조금 느낌이 특이하기는 합니다. 뭐 스텝 게이트를 그대로 쓰고 있네요. 막 부츠 타입 같은 걸로 뭐 바꾸지는 않았고, 뭐 캐스퍼만 해도 일자형인데 얘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뭐 옛날 좀 오래된 스텝 게이트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지금 시프트락 요것도 같이 있고요. 나름 지금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꽤 괜찮게 옵션을 여거저거 막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뭐 23도로 맞춰둔 상태고요. 무슨 뭐 공기청정도 있고 있을 거는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모드 같은 것도 다 있고 뭐 버튼 시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하단부에도 지금 여기도 뭔가 공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열선 시트예요. 열선 시트, 운전석은 2단으로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도 같이 있고요. 통풍 시트도 2단으로 되어 있고, USB 충전 소켓 하나랑 여기 지금 12V 시가잭 하나 같이 있고요. 이거는 조수석 열선 시트 버튼이고, 여기도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수납 공간. 여기도 뭐 전화기 같은 거는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공간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ECM 룸미러, 지금 ECM 룸미러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버튼이 뭐 이거저거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 일반적인 알다마 전구예요. 이게 2열 실내등도 여기 있지만은 다 그냥 일반 호박등 전구입니다. 뭐 LED 등이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호박등 전구고, 요즘 많이 빠지는 선글라스 케이스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이거 있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희 있는 게 좀 반갑네요. 그리고 화장등. 아니, 화장등은 없어요. 화장등은 없고 거울만, 화장 거울만 들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도 없는 게 뭐 조수석에 있을 리가 없겠죠. 여기도 등은 따로 없고 이렇게 그냥 거울만 들어 있고요. 이게 차가 전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요 위에도 지금 남는 짜투리 공간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요 안쪽에도 공간이 지금 되게 넓어요. 요 안에 요 수납 공간, 뭐 노트라든가 그런 뭐 화장용품이라든가 그런 거 넣기 꽤 괜찮아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요 위쪽은 뭐 운전석, 조수석 다 달려 있고요. 양쪽으로. 가운데는 막혀 있습니다.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가운데는 막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짜투리 공간 만든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박스카다 보니까 시야가 되게 좋거든요. 앞유리도 뭐 사각형으로 엄청 큼직하게 있고, 요 양옆에 요 짜투리 공간 있잖아요. 요 삼각형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뚫려 있는 것 때문에 운전할 때 나름대로 약간 좀 안정감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게 보인다는 데에서 오는 그 심리적인 시야의 안정감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든 것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박스카 특유의 엄청 큰 공간 활용성, 그런 것도 다 잘 돼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뭐 그냥 일반적인 기아차 스티어링 휠이고요.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풀체인지 된 차가 아니라 기존 차를 계속 재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막 특별하게 막 바뀌고 그러는 게 없어서 막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를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거의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살짝 뭐 가장 크게 바뀐 건 요 계기판이겠죠. 계기판 뭐 이런 거 좀 크게 바뀌었고, 그거 외에는 정말 바뀐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실용성은 진짜 괜찮아요. 여기 뭐 뚫려 있는 것도 그렇고, 2열 바닥 봐도 여기도 지금 뭐 완전 플랫하죠. 평평하죠, 완전히. 이런 걸 봐서 확실히 활용성은 진짜 괜찮은 차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실내는 뭐 볼 것도 별로 없고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거를 깜빡했는데, 이게 지금 센터 콘솔이 그 시그니처 제일 위쪽 트림은 뭐 고급형 센터 콘솔이 따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센터 콘솔이 들어가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뭐 센터 콘솔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 컵홀더 2개랑 여기 그냥 뭐 약간 좀 수납 공간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퉁쳐져 있습니다. 컵홀더도 막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이거 편의점 큰 얼음컵인데, 글쎄요, 이게 세븐일레븐 컵인데 얘네는 비걸음 컵이 조금 딴 데보다 작아 보여요. 뭐 진짜로 작은 건 작아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작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거 기준으로도 반이 채 안 들어갑니다. 좀 한참 남아요, 위로. 깊지는 않습니다. 컵홀더가 뭐 딱히 뭐 잡아주는 것도 딱히 없고 그냥 뭐 구색만 있는 그런 컵홀더네요.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주행하기에 앞서서 이 차도 한번 가속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캐스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차도 여기서 100km를 결국엔 못 찍어봤네요. 뭐 제가 새가슴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한데, 가속력이 원체 빠른 차는 아니라는 거죠. 뭐
물론 이 차의 가속력을 기대할 만한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캐스퍼 자연흡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속력으로 보입니다. 아마 모닝보다 좀 느릴 거예요, 레이가. 뭐 캐스퍼도 그렇지만은. 다만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터보 엔진이 따로 있는데, 지금 레이에는 터보 엔진이 없죠. 원래는 레이도 터보 엔진이 있었어요. 모닝도 있었고 레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레이 터보가 진짜 가격 대비 성능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경차 혜택도 그렇고 진짜 괜찮은 차였는데, 언제부턴가 레이의 터보를 아예 빼버리고는 다시 넣어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차 중 하나입니다. 방직턱도 몇 개 좀 넘어 볼게요.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경차입니다. 뭐 딱히 방지턱 넘어가는 승차감 같은 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경차입니다. 그래도 경차 치고는 나름 나쁘지는 않아요. 뭐 엄청 막 아주 너무 쿵쾅쿵쾅 거려서 뭐 못하겠다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네요. 제 생각을 너무 좀 과하게 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냥 뭐 경차인데 이 정도면 뭐 싶을 정도의, 이전 레이나 뭐 모닝 같은 거에 비하면 승차감도 확실히 조금 다듬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조금 뭐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유 뭐 이런데 오니까 뭐 여과 없이 느껴지기는 하네요. 네, 그래도 확실히 뭔가 좀 다듬어진 느낌이 분명히 나기는 납니다. 예전처럼 막 진짜 깡통 튕기는 그런 소리도 안 나고, 승차감 자체도 엄청 막 덜컹덜컹 하지도 않고, 좀 확실히 좀 다듬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소카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기아의 더 뉴 레이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 가볍게 재원을 조금 살펴보면요, 뭐 특별하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1.0 카파 가솔린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76마력의 토크는 9.7kg/m 나오고 있습니다. 기어도 여전히 그냥 뭐 변속기 4단 미션 그대로 쓰고 있고요. 뭐 그 이전에 잠깐 그 무슨 뭐 AMT였나? 그걸로 바꾸느니 많이 하는 얘기가 좀 돌았던 것 같은데, 뭐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연비도 조금 살펴보자면요, 도심 연비는 12.2km, 그리고 고속 연비 14km에서 복합 연비는 13km 찍히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실제 연비는 도착하고 나서 한번 봐야겠지만요, 경차에서 사실 그렇게 연비를 기대하기도 조금 그렇기는 해요. 일단 주행 정보를 한번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1톤이 조금 넘습니다. 모닝 같은 경우는 1톤이 조금 안 됐는데, 이 차는 1톤이 넘어서 1040kg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무거운데 진짜 티도 안 나게 무거워요. 뭐 1045kg이라고 하네요. 이게 휠이 지금 14인치 휠이기 때문에 휠에 따라서도 연비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막 큰 폭으로 나지는 않는데, 15인치 휠이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14인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 연비 13km 나오고 있는 게 맞는 연비예요. 트림이랑 옵션 같은 거를 좀 보면요, 뭐 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벤을 제외하고 일반 모델만 봐서요, 1.0 가솔린 일반 모델만 놓고 봤을 때 스탠다드하고 프리스티지, 시그니처로 나뉘어져 있고요. 시그니처에서도 이제 그래비티가 또 추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레스티지로 생각이 돼요. 프레스티지에다가 옵션이 조금 들어갔거든요. 타일 같은 거는 안 들어갔을 것 같고, 프레스티지에다가 지금 드라이버 와이즈 1, 2가 다 들어갔어요. 이게 후측방 경고, 그러니까 BSM이라 그러죠. 그것도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드라이버 와이즈 2도 들어간 거고, 드라이버 와이즈 2는 이제 1이 들어가야 선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드라이버 와이즈 1, 2가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차선 유지 보조라든가 뭐 그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와이즈 1, 2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트 같은 경우가 이제 1열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그런 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래도 스탠다드랑 프레스티지랑 구분하는 것 중 하나가 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스틸 휠은 진짜 생 깡통처럼 생기긴 했거든요. 뭐 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으로 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게 확실하게 알로이 휠일 겁니다. 그 14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는 게 지금 프레스티지부터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기는 할 거예요. 뭐 스탠다드에다가 뭐 컴포트 1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트 2가 들어가면은 2열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데 아까 본 바로는 뭐 2열 열선 시트는 딱히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컴포트 2는 안 들어갔고, 시그니처는 또 기본적으로 뒷전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니처까지는 아니고 프레스티지에 드라이브 와이즈 1, 2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렇게만 들어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뭐 렌트카는 렌트카 전용 트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카 같은 경우는 렌트카 전용 트림을 받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렌트카 전용 트림이면은 그 되게 막 깡통 비슷한 느낌 그런 드는 것도 있고 빠지는 옵션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탔던 것들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렌트카 전용 트림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 차량에 옵션만 정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을 되게 잘 넣은 편이에요. 프레스티지만 해도 지금 1,585만원이고 드라이브 와이즈 1, 2가 다 들어가면 60만원, 30만원 해서 90만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145만원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만 지금 90만원에 145만원 해가지고 235만원이에요. 235만원에다가 1585만원이 들어가니까 1800만원이 넘는 가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차 치고는 지금 1800만원이 넘는다니까 꽤 비싸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제 레이 자체가 생각보다 경차 주제의 활용성이 진짜 좋은 차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레이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캐스퍼만 해도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거든요. 그 내비게이션 연동까지 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지금 스마트 크루즈는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고, 이제 대신에 이제 운전자 보조가 ADA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저기 차선 유지 보조라든가 그런 간단한 그 커브길 같은 거 잡아주고 그런 것까지는 되는데, 스마트 크루즈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막 그런 걸 믿고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레이가 경차 중에서 경차 치고는 또 되게 비싼 차인데 스마트 크루즈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그 모닝 JA 탈 때까지만 해도 카파 엔진 특유의 막 3기통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여튼 그런 약간 좀 소리가 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레이가 약간 방음 대책을 좀 더 한 건지 아니면 엔진 자체를 조금 다듬은 건지 몰라도 엔진 소음이 막 그렇게 엄청 거슬리게 들어오지는 않네요. 뭐 RPM이 치솟고 막 소리가 커지기는 하는데 이게 캐스퍼보다도 오히려 약간 좀 더 조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 테스트를 소음 측정기 같은 걸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은 약간 캐스퍼보다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모닝보다는 확실히 좀 더 조용한 것 같기는 합니다. 모닝이 아무래도 방음을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은 있겠죠. 오토 하이빔이 지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둘 다 완전히 그냥 할로겐 램프다 보니까 이게 하이빔이 올라가면 확실히 조금 더 비추기도 하고, 그 하이빔이 켜졌을 때 특유의 그 표시판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이정표도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거는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뭐 차량등이 켜지긴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다이나믹하게 막 밝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렵네요. 얘도 옵션으로라도 LED 헤드램프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지 싶은데, 그냥 어떤 트림을 가도 일반적인 누런 할로겐 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나마 이제 프로젝션으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LED 헤드램프는 없어요. 데이라이트만 LED로 들어가고 헤드램프 자체는 할로겐으로만 됩니다. 뭐 그나마 프로젝션으로 바뀌기는 하는데 지금 옵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아니에요. 사실 일반 그냥 말 그대로 할로겐 알다마 전구입니다. 애초에 뭐 승차감 같은 거를 기대할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승차감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만한 내용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대신에 그래도 뭐 이전 경차 모닝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모닝보다는 그냥 여러모로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은 받습니다. 하부 소음이라든가 그 뭔가 요철을 밟았을 때 타이어에서 전해지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모닝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조금 더 걸러지는 거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요. 캐스퍼랑 비교를 하면은 뭐가 더 낫다라고 우열을 가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모닝이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모닝보다는 그래도 여러모로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주차를 하면 소방 카메라를 보니까 이것도 뭔가 좀 되게 뼈를 떠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여유가 조금 있는 데다 뭐 엄청 빽빽거리기도 하고, 카메라로 보는 거랑 백미러 사이드 미러로 보는 거랑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지금 페이스리프트한 부분 변경 레일을 한번 더 타봤는데요. 기존 레이하고 그러니까 옵션이랑 계기판 요거랑 바깥쪽 익스테리어 그거 조금 바뀐 거 말고는 실상 바뀐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신차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옵션 특히 이제 계기판 이게 제일 큰 변경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기존 레이하고 뭐 그렇게 차별점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신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은 뭐 4,500km도 안 뛴 신차인데 거의 뭐 이 정도면 신차죠. 여튼 그 정도밖에 안 뛴 신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방음 수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경차라는 카테고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치고는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모닝보다는 확실히 낫고, 캐스퍼랑은 좀 비등비등하기는 한데 막 되게 예전 경차 마냥 좀 막 기분 나쁠 정도로 막 시끄럽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차감 자체도 뭔가 좀 한번 걸러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확실히 뭐 경차들도 많이 탈만해졌다는 느낌은 좀 들기는 해요.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는 가격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예전 경차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도 뭐 1,400만원, 1,500만원 선으로 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캐스퍼는 거의 2천만원을 바라보죠 사실. 그런데다가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이 차만 해도 1,800만원이 훌쩍 넘잖아요. 1,800만원이 넘는 뭐 옵션, 사실 뭐 이 정도면은 더 추가할 만한 옵션이 있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냥 이만큼만 사도 딱 적당할 것 같다는 느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거나 이 차도 지금 1,800만원이 넘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차라는 느낌의 그 1,000만원 전후로 샀던 그 경차 느낌은 좀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이제 취등록세 면제도 아니고요. 이제 사실상 1,000만원까지는 취등록세가 아예 면제고, 그 이후부터는 뭐 가격에 따라서 뭐 몇 %까지 뭐 감면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면제되던 거에 비하면은 좀 와닿는 게 많이 달라지기는 했죠. 아무래도 면제랑 할인이랑은 좀 다르니까요. 받아들여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차량 구매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차값 자체는 막 경제적이다라는 느낌까지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가장 저렴한 차가 경차라는 카테고리인 거는 사실입니다. 아반떼만 해도 이제 뭐 2천만 원이 그냥 넘어가게 사야 되니까요. 여전히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 거리는 뭐 거의 20km 정도 찍혀 있는데 실상 뭐 거의 뭐 30km 정도 뛰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연비는 14.8 찍혀 있습니다. 실상 뭐 제가 차 세워두고 뭐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리셋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맞을 거예요. 아마 14km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인 연비가 13km인 거를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나왔다고 생각은 좀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게 평가하는 차이기는 해요. 일단 경차의 혜택, 뭐 취등록세 감면부터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든지 이런저런 혜택 받는 거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실내 활용 어마어마하죠. 아까 보셨죠? 2열 뭐 공간 넓은 것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2열 의자 리클라이닝도 각도도 꽤 편하게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트렁크가 조금 좁은 거면 흠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차예요. 뭐 위에 지금 뭐 넣는 수납 공간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굉장히 좀 좋은 차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가격도 그렇고 파워트레인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캐스퍼처럼 터보로 좀 고를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물론 뭐 가격도 올라가긴 했겠지만은 선택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좀 크죠. 그게 조금 아쉽고,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있나 싶어요. 사실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뭐라도 따지면 단점이야 뭐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떤 단점을 들이대더라도 결국에는 경차니까 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경차니까, 싸니까 그걸로 그냥 귀결이 돼요. 무슨 단점을 갖다 대더라도. 그런 차다 보니까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제일 경제적인 차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연비가 좋아서 경제적인 게 아니라 차 가격부터 해가지고 유지 자체가 경제적인 거는 물론 팩트입니다. 뭐 캐스퍼 대비해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 크루즈 같은 거 안 들어가고 그런 거만 조금 아쉽고, 다른 거는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가격 경쟁력으로 따지자면은 솔직히 글쎄요, 뭐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그냥 캐스퍼를 고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레이가 분명히 뒷좌석도 그렇고 뭐 활용성은 진짜 좋은 차는 맞는데 그냥 제 성향 자체가 그래요. 저는 얘보다는 그래도 캐스퍼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하게 결론이 났는데 차는 괜찮아요. 이래저래 뭐 많이 탈만하게 올라왔어요. 경차도 좀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느낌도 들고 괜찮습니다. 차 뭐 좋네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랑 옵션 경쟁력, 이거는 확실히 좀 뒤처지기는 해요. 일단 같은 경차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캐스퍼라는 차가 옵션이 얘보다 눈에 띄게 이 ACC 하나만 해도 그 SCC 하나만 해도 확실하게 이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옵션 차이가 좀 와닿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뭐 경차고 뭐 저렴한 차라는 거 치고는 뭐 흠잡을 데가 그렇게 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구매하는 거는 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맞는지, 아니면 뭐 캐스퍼가 맞을지, 아니면 아싸리 더 저렴한 모닝이 맞을지, 아니면 차 한번 사는 거 그냥 좀 더 괜찮은 거 사고 오래 타자 싶어서 뭐 아예 아반떼를 가는 게 맞을지,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오늘 레이 한번 다시 타봤고요. 이 정도면은 뭐 그게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차는 자체는 괜찮다는 평가를 하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